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재명은 자신들의 측근과 신복들을 공천하면서 이 공천이 성공을 하게 되어 총선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대선 가도를 거대 야당의 힘으로서 신나게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분석해 볼 때는 이재명이 생각하는 그런 낙관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분석입니다. 우선적으로 윤석열을 상대하는 야당으로서 국회 개원 이후 너무 강한 드라이브를 성급하게 걸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성급하게 밀어붙였는데도 눈에 보이는 결과나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했고 엄밀하게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도 넣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정책에서는 거대 야당이 다수로서 입법과 특검법을 밀어붙였지만은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패배에 대하여는 그 거부권을 너무 남발한다는 대통령을 비난하기보다는 이재명이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뜨고 있다라는 방탄 이미지가 더욱 부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겼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탄을 위해서 입법을 남발하고 인사를 방해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입혀져 가지고 윤석열은 비난을 피하고 지지 세력이 결집하게 되면서 도리어 윤석열의 뚝심을 감탄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도 지나친 강경 드라이브로 이재명이가 그 인사를 거부하는 후보자들의 결점을 부각시키려는 야당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고 모든 인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왜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느냐 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레임덕을 만들고 탄핵 조건을 만들어서 이재명을 살려내는 방탄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왜 모든 인사에 반대만 하느냐? 거대 야당의 패단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름으로써 이재명이가 총선이 끝난 이후 거대 야당으로서 방탄에 성공하고 탄핵을 시키면서 대통령이 되려는 그 낙관적인 과정은 힘들게 되었다. 북두시민연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청문회에서 드러난 야당 의원들의 함량 미달, 이런 것이 국민들이 거대 야당에 대한 큰 실망을 안겨주면서 그 야당 의원들이 나와서 반대를 할 때마다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혜민, 노종면 등등이 주제와 아무 상관없는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들고 나와가지고 직무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혹은 직무의 그 능력을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검증하려고 하는 이런 무슨 석기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걸 보고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의 전문 능력을 검증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전공이 뭐고 직업이 무엇이었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묻고 현재 가정이 어떻다든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 매몰돼야 될 건데 약 한 50년 전에 일어났던 더구나 어린 시절인 중학교, 여중학교 그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이 써난 준법성 결의라는 그걸로 방송위원장의 전문성을 검증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국민들이 못 깨겠습니다. 또 이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거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전문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도덕성을 검증하려고 하면 이재명에게 그 도덕성을 물어보고 그런 도덕성이 엉망인 사람을 아버지라 모시고 또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그 당원인 국회의원이 그 3일 동안 법인카드로 빵 사먹은 걸로 가지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전문 능력이나 실력이 미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국민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기분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살인사건에 이런 말이 돌면서 우리 국민들이 대개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심정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말로. 지금 법인카드의 사용이 좀 심정적으로 의심스럽다 하면은 그 의심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의혹의 입증 책임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논리적이거나 실질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런 초보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채 후보자들에게 고함을 벅벅 지르면서 빵을 뭐 안 돼 먹었느냐, 그 빵을 다 먹었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으로 3일간을 허송세월하고 또 검사들의 압수수색처럼 현장 검증을 가서 빵을 사 먹었느냐 안 사 먹었느냐, 빵 50만 원어치를 들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을 보고 그 거대 야당의 실력을 국민들이 간파한 것입니다. 아, 이제는 선전선동에 속으면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됨으로써 이재명에게 위기를 주게 될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민들은 그 거대 야당으로서의 결점,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공산주의의 이념에만 집착되어 있는 자질 부족한 의원들이라는 것을 국민들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켜 버렸습니다. 구글의 인사 담당을 했다는 여자 국회의원이 자기는 국민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뒤져보면서 국민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근거를 가지고 당신은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의 후보로 나왔는데 3일 동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방송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99가 빵 사먹은 이야기밖에 질문하지 못하는 이런 거대 야당이 빵을 사먹었다 하는 후보자가 잘못입니까? 3일 내 빵 이야기만을 질문한 거대 야당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강경 드라이브와 성급함, 그리고 소속 의원들의 자질 부족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무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그 방탄 사법 리스크가 눈앞에 있는데 지금 강경하고 성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위로하겠지만 북두시민혁명군이 볼 적에는 이재명의 정치적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이런 여론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또는 이재명이 강경하고 성급하게 몰아가면서 자질 부족의 의원들을 청문회에 배치함으로써 일어난 상황적인 실수는 이제 당 내외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당원의 지지로 당 대표로 선출되겠지만 첫째로 이미 당 분열의 구심점이 꾸려졌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반명이 2, 3명 많게는 10여 명의 복수로 반명이 조직화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치력이 검증된 이장 출신 김두관이 낙검수의 정봉주, 낙검수의 봉도사, 가난한 자수성가 경기지사 김동연 등등 면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내부적인 야당 내의 분열 그리고 외부에 대한 문제, 즉 문과 윤의 연합 그리고 반명의 본격적인 커밍아웃 또 전라도의 이탈 이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미래 권력으로서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던 사법부도 인간의 심정상 이재명을 가혹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옛말에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은 문상을 가도 정성이 죽으면은 문상을 가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이재명이가 궁지에 몰리면 이재명의 척근이 궁지에 몰리면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지만 이재명이 그 권력자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자기를 해칠 권력자가 죽는 것이므로 사법부가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면서 이재명의 붕괴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사법부와 함께 외부적으로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작 테러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뭐 기타 등등의 재판 중인 사건에 공범이나 증인들이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백그라운드 병풍이 되기로 한 권력의 병풍이 되어 주기로 한 이재명이 죽게 되니까 그 증인들과 공범들도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강공 혹은 성급한 그리고 자기 측근들과 친이재명을 고르다 보니까 자질 부족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이재명을 방탄할 능력이 없다. 이런 세 가지 요인, 강공, 성급한, 자질 부족은 결국은 이재명의 정치적 능력이 거기까지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한계와 함께 1인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이 새삼스러워집니다. 주변에
이재명이 주변에 훌륭한 참모들을 내쫓고 자신에게 유리한 혹은 자신을 길을 간지럽히는 간신들, 능력은 보지 않고 간신들을 간택함으로써 훌륭한 참모들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또 그런 훌륭한 참모들이 없다가 보니까 1인 독재자는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기가 닫힌 것입니다. 왜? 자기도 이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참모들이 무능하다, 훌륭한 참모들은 다 떠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능하다는 것을 느끼니까 자기의 독선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 능력 없는 간신들이 설치는 데다가 또 총선에서 성공했던 거대 야당의 성공과 자기 도취는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1인 체제를 강화한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해 본다면은 이재명의 정치는 여기까지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의 주장은 당내와 당외 그리고 주변의 측근들까지 이미 이재명을 불태우는 불쏘시개가 되어버렸다.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장작이 아니라 이재명을 태워 죽이는 불쏘시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끝이 날 것이다. 이런 북두시민혁명군의 예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은 그 공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동감, 그리고 그 동감의 도덕성, 이것 없는 정치 지도자는 생명이 길 수가 없습니다. 독재로서 1인 체제로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자기의 정치적 성취를 한다고 하면은 정치학 교과서에 모든 이론이 1인 체제를 만들으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아프리카의 미개 국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꼴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막간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힐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정치 컨셉의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쪽에 속해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든가 나라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할 적에 보는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이실랑가 모르겠지만은 박성무 선생이 쓴 김대중의 연설, 정치 초년기 1960년부터 대통령이 될 때까지 1990년대까지 쓴 그 웅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성경 보듯이 기분이 울적할 적에는 이거를 뒤적여 봅니다. 아무 페이지나 읽어보고. 아주 이 김대중 이 사람은 그 사상이라든가 이런 철학, 정치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논리적이고 시대 상황적으로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그래서 나는 경상도 사람으로서 김대중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으로서 필요하다, 어떻게 들리는가 모르지만은 이런 견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크게 지지를 하지를 않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펴보면은 기분이 좀 울적하고 이러면 이 책을 펴봅니다. 이 1900 정치 초년생부터 목포에 처음 출마할 때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목포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이 연설문이 수집되어 가지고 정확한 편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960년대부터 1999년까지 연설 모아놨는데 한 번씩 읽어봐요. 너무너무 좋고 철학이 분명하고 이거 보세요. 안정 속의 개혁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또 하나는 이 사상계라는 책이에요. 사상계. 이 지금 이제 사상계가 1964년부터 1965년 4월까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런데 이 사상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원론을 굉장히 많이 써놨습니다. 그때는 냉전 체제고 이러니까 그 공산주의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이해, 이 반공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장준하 선생이 주관을 해가지고 이 책이 나왔는데, 장준하 선생이 평안도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해가지고 월남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평안도라는 게 서북 청년회라고 알잖아요.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구라고 그러는데 그건 공산당들이 붙이는 이야기고, 그 공산자파들은 우파를 무조건 거구로 하잖아요. 근데 이 장준하 선생을 거구로 하면 안 되죠. 장준하 선생은 김대중에 대해서도 크게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근데 여기에 이 아주 다양한, 요즘 말하면은 월간조선이나 신동아 같은 그런 잡지인데도 조금 사상적으로 원론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다양한 분야로 울적하고 이럴 적에는 내 스스로 기준이 약해지면은 이 책을 꺼내봅니다. 이 책을 아주 젊은 시절부터 그 박정희 시대에는 그 언론에 대한 그 통제가 심했기 때문에 조금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사봤어요. 왜냐하면 조금 박정희 초창기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때만 해도 젊고 이러니까 신념에 찬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장준하, 함석헌 씨처럼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7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첫 단계에서 만들어진 게 사상계라서 이 울적할 때는 이 책을 한 번씩 뒤적입니다. 그리고 이 김대중의 그 연설집, 아주 이 사람이 박학하고 타고난 것 같아. 그 논리가 아주 정교합니다. 연설 한 편 한 편이 쭉 무르듯이 연설을 해 나가는데 아주 훌륭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씩 뒤적여 봅니다. 지금 현재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재명이가 지금 당 대표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주 수준이 이하예요. 아주 그 내용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 1인 체제로 가야 되는가 하는 철학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문회에서 나온 구글에 나는 이혜민이라는 그 여자의 그날 청문회를 보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내가 싫은가 하면은 반성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이 글을 왜 소개하냐면은 그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 그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면은 자기가 정확한 논리로 지금 한국 사회 방송이 어떻고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해가지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어떻게 정치적인 자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치 편향적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을
정치적인 중립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 아니요 답만 하시라, 예 아니요 답만 하시라, 예 아니로만 답을 해라. 이게 그게 무슨 동네 6살짜리 애들이, 여자애들 둘이서 짜증내면서 싸우는 무슨 누구 어릴 때 애들 보면 누구가 이야기하면 귀를 막고 말입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그 여자애들의 치기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내가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위원으로 나와서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 그 어린 시절에 생활 기록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전문 능력을 검증하게 됐다는 과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앞으로 남은 시간만이라도 그 사람의 전문 능력과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화된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져야 할 정치적인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청문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민들 앞에서 마이크 쥐고 떠드니까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이 많은 정봉주를 보세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대신에 또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것이 그런 높은 자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청문하는 사람도 그 인간적인 후보에 대해서 청문을 할지라도 그 철학과, 정치 철학과 이 정치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걸 제시하고,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가식적이라도, 본심은 그렇지 않고 우리 당파의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을 앉혀야 되겠다는 그런 내심의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중립적인 척하고 국민들에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너무 편향이 돼가 정치화됐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볼 때 이 사람도 정치 편향이 너무 강해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막 그냥 나오는 대로 시블랑거리는 거예요. 한종일 3일 내에 저 MBC 사장할 때 쓰라고 준 법인카드를 쓴 게 왜 문제입니까? 하루쯤 검증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3일 내에 빵을 50만원어치를 들고 갈 수 있니 없니, 두 봉지로 나눠서 들고 갔니 안 갔니, 동행자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그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를 하면서 할 이야기예요? 개탄스러운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청문회를 보고, 물론 청문회라는 게 대강 다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이번에 인사청문회만큼 부실하고 그 자격 미달인 국회의원들을 처음 봤습니다. 3일이나 했는데 이야기 나온 게 빵 50만원치 들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봉지로 나눠서 들고 갔느냐, 그 일행이 같이 동행해서 3개로 나눠 들고 갔느냐, 그거로 3시간을 끌었어요. 그게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와 능력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설사 그걸 하더라도 그걸로 3일에 허송해야 됩니까? 봐주는 겁니까?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을 봐주려고 그랬어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북두시민혁명군의 사적인 감정이 들은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